안녕하세요. 혹시 비업 뱅킹 쓰시면서 이 기능 대체 어딨지? 하고 막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꼭 PC 앞에서만 뭘 해야 해서 좀 답답했던 경험 다들 좀 있으시죠?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복잡한 기업 뱅킹의 현재를 넘어서 AI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확 바꿔놓을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줄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의 불편함, 그리고 또 미래의 가능성, 이걸 동시에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한 은행 같은 경우는 기업 뱅킹 메뉴가 1,60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냥 조회하는 기능만 해도 1,3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러니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사실 투자도 엄청 했는데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뭐가 달라진 거지?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현재 AI 활용이라는 것도 대부분 내부 효율화나 아니면 그냥 간단한 챗봇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말 AI가 이 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인터페이스 변화 같아요. 그 수많은 메뉴들 대신에 정말 심플하게 거의 뭐 검색창 하나만 딱 있는 것처럼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난달 법인카드 쓴 거 보여줘 라거나 이번 달에 A은행에서 들어온 돈 총 얼마야?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AI가 바로 답을 딱 주는 식이라니. 와, 정말 편해지겠는데요? 월별 지출 패턴 같은 거 분석해주고 주요 거래처 현황도 쫙 요약해주고요. 심지어는 우리 회사 특정 사업부 자금 효율성이 업계 평균이랑 비교해서 어때? 이런 요청까지 처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그냥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진짜 핵심적인 재무 관련 의사결정을 AI가 직접 돕는 수준까지 간다는 의미입니다. 와, 그렇게 강력한 분석까지요. 근데 좀 걱정도 되는데요. AI가 이런 복잡한 재무 데이터를 혹시 잘못 분석하거나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확성은 어떻게 담보하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AI 도입은 굉장히 단계적으로 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1단계에서는 계좌 조회처럼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 부담이 좀 적은 업무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로 AI가 얼마나 유용한지 또 안정적인지를 먼저 검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분실 신고 잡수라든가 한도 변경 같은 실제 업무 처리도 좀 하고 동시에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맞춤 상품 추천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좀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사용자들이 AI가 단순 조회를 넘어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그 신뢰의 벽이라고 할까요? 그걸 넘어서는 단계예요. 2단계의 성공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마지막 3단계에 가서 대량 이체라든가 대출 신청 같은 진짜 복잡하고 민감한 금융거래까지 AI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가는 겁니다. 아하, 결국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금융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보안, 이걸 확실하게 잡는 게 정말 관건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LLM,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숫자에 좀 약점을 보일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뭐랄까 아주 창의적인 작가한테 엄청 정밀한 회계 장부 맡기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퀴비 플랫폼 같은 이런 금융 특화 AI 솔루션들은요. LLM이 직접 숫자를 계산하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엑셀의 썸 함수처럼 미리 딱 정의된 안정적인 계산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서버에서 이미 검증된 값을 가져오는 방식을 씁니다. 오류 가능성 자체를 확 줄이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금 현황이랑 수시 잔액 이런 거 되게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금융 용어들이. 이런 차이를 AI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마치 AI한테 금융 전문 용어 사전을 막 가르치는 것처럼 특화된 훈련, 인베딩 모델 활용 같은 걸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은행 같은 특정 고유 명사를 AI가 확실히 인지하도록 별도로 이렇게 딱 처리, 취합 매핑을 해주기도 하고요. 하긴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답을 해줘도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이걸 모르면 좀 불안할 것 같아요. 그 투명성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I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만들었는지 이걸 사용자가 좀 알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보안은 말할 것도 없이 핵심이고요. 민감한 정보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외부 클라우드 API를 아예 안 쓰고 그냥 기업 내부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온프레미스
아니면 금융기관 수준의 아주 강력한 보안을 갖춘 클라우드 센터를 이용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큐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LLM을 좀 가볍게 만들어서 비용 효율성까지 고려한다고 하고요. 결국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그냥 기술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기술과 금융을 다 아는 그런 인력, 마지막으로 실제 이걸 구축해본 경험,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허허, 결국 기업 뱅킹이라는 게 우리가 막 복잡한 화면 들여다보면서 씨름하는 대신에 그냥 AI 비서한테 말로 편하게 지시하고 필요한 분석 결과까지 싹 얻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정말 클릭 대신 대화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단순히 그냥 신기술 나왔네? 하고 도입하는 걸 넘어서서 금융이라는 이 특수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하고 전문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겠죠. 큐비 같은 솔루션들이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단순히 업무를 좀 편하게 해주는 걸 넘어서서 기업과 은행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이나 서비스가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앞으로의 변화를 쭉 지켜보시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